그래요? 유순유순해진 느낌? 아 진짜요? 원래 오늘도 사실 이 인터뷰 있다 그래가지고 골라놓은 옷이 있었어요. 입고 싶은 옷이 있었고 하고 싶은 헤어가 있었어요. 원래 항상 그러거든요. 뭐 약속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날짜가 딱 잡혀 있으면 무조건 전날 다 세팅을 해놓고 자는데, 제가 출근하려고 머리를 만지는데 이제 아이가 열이 38.9도까지 올라가는 걸 저희 어머니가 이제 뜨겁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냥 있는 옷 대충 빨리 입고 병원 갔다가 그냥 이대로 출근했는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집에 들려서 뭔가를 세팅하고 나왔을 텐데 이제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멋이 그때랑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멋지다고 요즘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창 실장님 예전에 막 테일러링 쪽 되게 좋아하실 때는 맞아요. 칼각 같은 느낌에다가 거기에 맨날 스니커즈 깎은 맞아요. 그게 약간 아이코닉한 느낌이었는데 실장님 처음 봤을 때도 그게 이제 이열조고에서 되게 잘 드러났었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그게 2016년도였으니까 저도 그때 사진 보면은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스타일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 좋아하는 취향도 완전 뒤집어진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그때는 집에 투자하는 거를 완전 아까워했는데 지금 오히려 뭔가 그냥 공간이나 가구나 이런 데 좀 더 눈이 가고 안 보이는 곳도 좀 더 이렇게 뭐 좀 신경 쓰게 되고 꾸미게 되고. 결혼을 하시면서 좀 더 그런 게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집에 대한 애착이 좀 커졌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확실히 뭔가 좋아하는 취향이 공간이나 그런 리빙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된 거. 뭐 어쨌든 네. 잡설이 좀 길어졌네.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타이핑 미스테이크랑 이얼조고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모던 애니멀이라는 회사의 대표 이태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도 모던 애니멀이었었나요? 의외성 있는 단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니멀 앞에 모던이 보통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뭔가 되게 재밌다. 디자인할 때도 사실 의외성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딱 캐치를 딱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회사 이름도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젠틀몬스터도 되게 젠틀이라는 그 단어랑 몬스터라는 그러네요. 단어가 이렇게 네. 한 것처럼 그렇기도 하네요. 약간 의외성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해보면 타이핑 미스테이크도 네. 약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타이핑 미테이크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얼조고는 퀄리티나 뭐 소재나 이런 데 되게 집중하는 브랜드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도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좀 입어보고 접하게 됐었어요. 자연스럽게 옷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옷들을 열어보면 패턴은 되게 좋은데 안에 있는 봉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깔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사실 좋은 옷이 아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패턴도 좋고 뭔가 구조적으로 봐도 되게 예쁜 옷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계속 물음표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쨌든 그것도 좋은 옷이어서 내가 소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셔츠를 만들 때 항상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좋은 옷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자꾸 생겨났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그럼 브랜드화 시켜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옷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보자. 이를테면 좀 재미있는 커팅이 들어간다든지 가위로 자른 듯한 느낌으로 그냥 미완성을 완성시켜보자 라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근데 그게 더 어려웠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가죽을 찍어가지고 그냥 옷에 부착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옷을 만들었거든요. 스티치를 대충 때려주세요. 사장님 원하는 감으로 때려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하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완성시키는 게 더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구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신다라고 하니까 요즘 좀 약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거 혹시 있어요? 요새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부러 관심 가지려는 성격은 아니고 요새는 아직도 사실 가구에 계속 관심이 있고, 가구는 이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위로를 해주는 느낌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뻐서 산다기보다 보고 있으면 그냥 심신이 약간 안정되는. 네. 쓰임새 있는 가구로 접근하기보단 그냥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접근하게 되는 게, 저기 카메라 옆에 보이는 저 의자 저거를 샀을 때 그 엄청 뿌듯했어요. 해외에서 드디어 이걸 내가 들어왔구나.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사실 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이제 92년도 당시에 만든 의자인데, 그러니까 원래 의자들이 보통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다리고 그쵸. 거기에 높은 판을 얹어서, 근데 다 다르잖아요, 굵기들이. 근데 얘는 오로지 성형 합판 하나를 이용해서 모든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거를 사실 원래 호텔 더 일마라고 거기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이 의자가 딱 있었어요. 되게 예쁘다 하고 이제 디깅을 했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디깅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어떻게. 프랭크 게리가 만든 것도 그때 알았고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다 찾았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미국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소장하고 계셨고 오는 사이에 사실 다 부서졌어요, 의자가. 보시면 진짜요? 합판을 다 본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온전하게 배송이 되기 힘들잖아요. 그쵸. 진짜 완벽하게 패킹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부서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하나하나 진짜 가내 수공업처럼 목공분들을 사가지고 하나 붙인 다음 끈으로 묶고 나서 건조하고 하나 붙이고 끈으로 묶고 나서 건조하고 다시 만든 거예요, 사실. 조립을 그래요? 다시 한 건데 이거 샀을 때보다 사실 이걸 완성했을 때 뿌듯함. 뭔가 어렸을 때 약간 에반게리온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하다가 다 하면 와, 막 그러잖아요. 그때 감정을 딱 이걸 조립하면서 느꼈고 꼭 이거는 영구적으로 내가 소장을 해서 나중에 내 개인 공간이나 뭐 내가 혹시 개인의 전시를 하거나 뭔가 할 때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매장에 두고 쓰고 있고. 프랭크 게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구겐하임 박물관 디자인한 사람 누구죠? 그게 맞을 프랭크 거예요. 게리예요? 네, 구겐하임 아, 그러면 박물관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네요. 그 건축가라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가 몇 없는데 구조적으로 되게 왜곡시키는 부분이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컬렉션이 이번 컬렉션 주제가 그런 왜곡과 관련된 주제를 잡았고 평소 라이프 스타일은 요즘 어떠세요? 요새는 진짜 심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옷장 앞에서 옷 고르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공식을 딱 세워놓고 살았거든요. 다음날 입을 옷은 무조건 전날 다 해놔야 되고 바지는 다릴 때 주름을 어떻게 해서 다리고 셔츠 입을 때는 어떻게 다리고 이런 걸 세우면서 살았는데 진짜 피로하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구두도 사실 꽉끈을 진짜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발등에 이제 물혹 같은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간지가 육체를 지배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파도 맞아. 그냥 무조건 쪼이고 살고 병원 가서 그 홍난데 주사기 넣어서 물 이렇게 피 빼고 다시 그렇게 신고 의사는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새는 그때랑 완전 다르게 일단은 편하게 무조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냥 심플하게 사는 것 같고 네, 요새 라이프 스타일은 진짜 많이 단조로워졌고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빈티지 되게 좋아하게 됐고 처음에는 좀 약간 보기 쉬운 것들로 접근하다가 약간 지금은 고르는 게 이거 못 보던 건데 하면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실장님을 이얼조고라는 브랜드 론칭했을 때 이제 알게 됐는데 예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 쪽으로 일을 했다가 옷은 사실 원래는 패션 디자인 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집에 반대가 되게 컸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패션 광고 쪽 회사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디자이너로 처음 일을 했고 2014년도에 제가 회사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1년 정도를 사실 되게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봉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습득하고 이제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패션 블로거라고 하긴 되게 좀 민망하지만 블로그를 했었어요. 제 개인의 기록을 남기는. 거기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뜯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기처럼 막 맞아요. 쓰셨던 네, 그냥 다이어리. 리뷰인데 약간 남들이랑 다르게 시선을 이게 왜 이 디테일이 있는 거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옷장에도 사실 보통 그런 해외 브랜드의 옷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걸 업으로 삼으면서도 크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래서 이걸 만들었고 여기가 이래서 이 기계가 사용됐고 이랬던 거구나 하는 눈높이가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옷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맞아. 그때 당시 맞아요. 블로그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시선인데다가 약간 옷을 분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되게 네. 세밀하게 써놨던 게 제일 생각이 네, 나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되게 업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30살 되면은 무조건 내 걸 해야겠다 하다가 딱 29살 마지막에 퇴사를 한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일이 사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기고 권태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적응이 되잖아요. 일이 어려워지지 않잖아요. 일을 맞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이클을 딱 익히다 보니까 편했거든요. 사실 월급도 이제 제때 된다. 근데 삶을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고 너무 재미가 없다. 내가 전공을 버린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버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굶어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옷을 만드는 일이었고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막 옷 만드셔서 테스트 한다고 계속 아, 입고 다니고 맞아요, 저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던 네. 게 약간 일기처럼 얼마큼 입었고 이거를 네. 이렇게 했다라고 네, 막 그랬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진정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되게 좋아해 주셨고 지금도 근데 인스타그램에 그런 걸 필요가 안 한다 뿐이지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그쵸. 다 해봐요. 뭐 저는 사실 옛날에는 셔츠나 바지 같은 거 되게 잘 다려서만 입었다면 지금은 건조기 놓고 돌린 그대로 구겨진 느낌. 열기가 식지 않은 그대로 그냥 손 넣고 나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일부러라기보다는 그게 좀 더 지금의 제가 좋아하는 멋에 가까워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테스트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 이게 워싱을 한번 돌렸는데도 이만큼 주네. 그럼 우리가 패턴에서 어느 몇 퍼센트 정도를 키워야만 세탁할 때 수축률 변화나 틀어짐이 없다는 걸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계산해서 생산관리팀이나 디자이너들이랑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좀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회사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들거든요. 네. 처음에 은재 실장님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픽시 타고 집에서 되게 먼 거리까지 뭐 잠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홍대에 그 픽시 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샵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핸들 바테입이라 그래서 그걸 교체하러 갔는데 그때 한창 대회 활동, 패션 대회 활동을 되게 많이 푸마 같은 거 하셨다고 제가 맞아요.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하고 계셨었는데 무리 중에 한 분이 카메라 DSLR 주시면서 저희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샵 앞에서. 근데 이제 찍는데 거기서 이제 막 어떤 모션을 취하시는데 되게 뭔가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활동이냐라고 했더니 브랜드명 말씀해 주셨고 뭐 촬영이다라고 해주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뭔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이은재 실장님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쉽게. 그래서 이제 댓글을 남겨서 처음에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었던 거. 아, 그랬구나. 네. 만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접근을 했었고 이은지 실장님 그 학교 동양화 전공하셨거든요.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전시 가서 다시 이제 또 연이 닿아서 그때 좀 연인으로 좀 되게 된 거였죠. 네. 그랬구나. 이건 번외 얘기지만 이은실 시장님이 저랑 같이 이걸 안 했으면 이 브랜드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좀 능력이 되게 뛰어난 인재셔서 제가 같이 일을 해보자고 권유했고 아니나 다를까 같이 일을 하니까 되게 시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건 전데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거는 이은지 실장님이 정말 훨씬 더 많은 바운더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각자의 분야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네.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은지 실장님이 약간 경영이나 이런 뒤쪽에 좀 맞아요. 바운더리 일들을 되게 네. 잘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옷 만드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더 과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자인할 때. 그때 약간 블락킹을 잘 해주시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산관리팀까지도 케어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산으로 가는 걸 제가 원하는 디테일을 하면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접점도 되게 잘 찾아주시고 저는 또 거기에 수용해서 그럼 내가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궁합이 사실 되게 잘 맞아요. 밸런스를 어쨌든 중간에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는 네. 역할도 잘 맞아요. 해주고 계시네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는데 구독자분들이 이런 걸 먼저 또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작년 말쯤에 약간 설문조사 같은 걸 했어요. 그때 이제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이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질문지 중에 하나가 요즘 해외 브랜드 중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브랜드, 그다음에 국내 브랜드 중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브랜드 이렇게 조사를 했었었는데 다 주관식이어가지고 막 작성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막 랭킹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 명이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개수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타이핑 미스테이크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로 저희가 가끔씩 뭐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저희도 배운다는 입장에서
원큐레이션 운영하고 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도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큐는 그래도 질문지를 생각을 좀 해서 전달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때 이제 일할 맛이 나는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막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질문은 거의 다 해드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